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일이 가능하거나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희망을 품고 사회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제도 안에 갇혀 있었던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의 접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TV와 그리고 이제는 대중화되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 그리고 여러분들을 고객으로 대우해주는 상점의 주인들과 여러분들의 열렬한 지지자인 부모님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사회라는 치열한 공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고자 했던 노력으로 인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해 그들을 성공한 사람이라는 수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물론 그들은 확실히 자신을 성공한 사람이라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각할 테지만 분명 그들은 확실한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그들을 보고 자란 여러분들은 어느새 성공한 사람의 삶이 마치 평범하다라는 인식으로 바뀌게 되고 급작스럽게 사회에 던져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사회에 나가면 원하던 원치 않던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라는 낯선 환경을 갑작스럽게 맞이하게끔 된 여러분들은 여지껏 특별하다 생각하지 못한 학교라는 제도 안에서 제도 밖에 있는 성공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평범하지 않은 삶의 수준이라는 인식을 경험하며 알게 됩니다. 거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의도한 적 없었지만 한 번의 좌절을 접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며 성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보통의 사람들은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환경이 바뀌면서 가장 처음 겪는 경험은 그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좌절이라는 감정을 겪어내게 됩니다. 저는 거의 처음 이런 시각을 세상에 꺼내는 사람이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식의 구조는 그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다고 화가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현실 감각이 대단히 높거나 그리고 부모님들의 능력과 교육으로 극복하는 사례들도 있겠고 그런 게 있어? 하며 아예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애시당초 사회에 던져지는 것부터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녹록치 않은 사회라는 인식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 있는 시대이자 상황이자 환경이라고 합리화하며 자신을 추스리기 위해 타협이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지만 그 시기가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황금과도 같은 시기에 맞물려 있어 스스로가 황금기라는 것을 느낄 새도 없이 현실에 타협을 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었나 합니다. 세상을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과 세상에 나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 설레임을 느끼고 사회에 던져진 초년생들이 나오자마자 가장 처음 만나는 감정이 좌절감이고 그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통의 사람이라면 회피해버리는 것이 대단히 합리적인 수순입니다. 태풍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태풍을 만난다면 무작정 겁을 먹고 몸을 숨기고 몸을 보호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태풍을 만나본 경험이 누적되어 태풍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대비하는 방법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대의 지식이란 이름으로 포장해 전달하면서 후대 사람들은 점점 태풍의 대비책을 마련하여 위험에 적절하게 대비하게 됩니다. 이는 대를 이어 지식을 지혜로 만들어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게 만드는 방법이자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과 전 세계 청년들은 과거 어른들에게 사회에 던져져 위협을 느꼈을 때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그것을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전혀 전달받지 못했던 첫 번째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태풍에 이를 것도 없고 태풍의 위협을 신경 쓰기보다 당장 배고픔으로 인한 두려움이 태풍의 위협보다 훨씬 더 두려웠던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잃을 것이 있을 때 태풍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후대에 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세대 간의 간극이 서로의 대화를 끊고 서로를 이해 못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게끔 되었습니다. 다시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와 이야기를 이어가면
부모님과 제도의 보호를 받았던 시기를 지나 사회라는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면 우선 타협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행동이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폭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줄여버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직장생활로 시작해 안정적인 삶을 스스로 원하는 구조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안타까운 일부 지식인들은 사회의 냉정함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도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미리 해주지만 눈이 이미 높아져 있고 인생의 황금기를 앞두고 있는 그 시절 의욕조차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 그런 걱정이 담긴 말들은 여러분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방비하게 대비 없이 사회를 겪어보고 의욕이 꺾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이 솟았던 의욕들이 꺾이는 것이 경험이 없는 여러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일이고 그렇게 사회는 한없이 냉정해 보이게 되고 일단 몸을 보호하고자 최선의 선택이라며 선택하는 것이 결국 취업입니다. 그렇게 취업을 하고 나면 어느새 매달 들어오는 보상과 시간이 갈수록 적응하게 되는 직장 생활에 안주하게 되어버립니다. 분명 사회 초년생 시절 넘치던 의욕과는 다르게 무의식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게 되고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그에 따른 정기적인 보상을 받으며 세월은 한없이 흐르고 쳇바퀴 돌듯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덧 결혼을 하며 집을 구매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늘어나 버린 지출과 책임감 때문에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그렇게 늙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스스로 원한 듯 누구도 원망하지 못하고 가족을 바라보며 그리고 과거 자신이 원했던 꿈인 듯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느새 꿈은 이루어지고 꿈처럼 가정은 사회에 나와 자신이 이룬 결과물이 되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이런 말을 하면 좀 의외이시겠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제도 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혜택받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장 생활을 마치 피난처로 이야기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선택하기 전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볼 기회를 의도하지 않은 사람들과 의도하지 않은 제도, 의도하지 않는 구조로 그 기회를 온전히 잃어버린 것에 있습니다.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인생을 온전히 스스로 선택한 듯한 꿈을 그리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황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청소년과 성인의 구분은 단 1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구도 그 간극을 알지 못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지 그렇게 그 천지가 개벽하는 수준의 변화를 겪지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곤 결국 좌절로 시작해야 하는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깨우칠 정도로 압도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어느덧 나이가 드는 구조는 크게 전 세계적으로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부터 작게는 개개인들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누구도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어느새 자연스럽게 굳어져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대단한 대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던 전 세계적으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던 나라였고 그렇게 대기업을 만들어내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유년기와 청소년기 그 어느 시절에도 결핍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교라는 제도 안에서 갇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 사회에 나왔더니 스스로의 노력으로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하는 실패 따위에 좌절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사회가 냉정하지 않고 사회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고 그 보상까지 주어지는 대단히 조건이 좋은 사회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 그 중에 정말 뛰어난 몇몇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것이 열매로 맺힌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를 대표하는 대기업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평균 지능 지수가 높은
상위 몇 개의 나라 중에서도 높은 나라에 있고, 분명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삼성 못지않고 LG 못지않은 기업을 키울 만한 인재들 또한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분명 존재하지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건 지금 현재까지 이룬 것이 그들의 소망이라는 인식 때문이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황금기를 허투루 쓰는 건 개개인에게도 또 나라 전체에게도 대단히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일입니다. 저는 그 황금기에 여러분들이 사회가 냉정하다라며 좌절감을 느끼기보다 그 시기에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사회에 테스트하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야 하는데 아무도 그런 상황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라진 인재들은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돌보며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건 국가 차원에서 대단히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지만 그 사실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고 가정의 중요함만을 외치며 사회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인재는 그 쓰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재가 쓰이지 못한다면 나라는 힘들어지고 개개인의 불행은 아마 극에 달해질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구조상 좌절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질 것이고 좌절감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인재들은 스스로 평범하게 만들어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은 인재입니까? 대형남자였습니다.